네, 안녕하세요. 종로 해커스 토플 라이팅 이혜은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되게 굉장히 화기애애하네요. 네, 여러분들하고 오늘 설명의 라이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건데요. 토플 라이팅 같은 경우 저희가 이제 유형이 보통 2개 유형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2개 유형을 오늘 다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늘은 인터그레이드 에세이를 쓸 수 있는 방법과 그다음에 인디펜던트 에세이를 쓰는 방법 두 가지를 다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때 여러분들께 제가 지금 제 PPT 자료를 다 드렸어요. 그래서 모델 에세이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살짝 바뀐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만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체적으로 토플 라이팅의 구성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총 2개의 문형이 있고요. 먼저 보는 시험이 통합형 시험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통합형 같은 경우는 이제 25분의 시간 동안 여러분들께서 155자에서 225자의 글을 작성하셔야 돼요. 자, 이때 글자 수와 그 다음에 시간은 둘 다 화면에 떠 있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토플 라이팅에서 먼저 통합형은 3분간 리딩 패세지를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겁니다. 그래서 리딩의 패세지를 읽어주실 때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패세지를 정독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알려드린 읽어야 할 포인트들만 읽고 간단하게 노트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그 리딩의 패세지가 없어지고 난 다음에 리스닝을 들을 거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반박이 되거나 아니면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 또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들로서 리스닝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리스닝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급적 노트를 많이 적어 주신 다음에 이제 1분 정도 다 듣고 난 뒤에 1분 정도를 정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1분간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노트를 보시면서 라이팅을 18분간 정리를 하실 거예요. 작성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18분밖에 되지 않느냐? 총 25분이라는 시간에서 3분이라는 시간이 리딩에서 뺏겼죠? 자, 그럼 22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리스닝을 하면서 1분이라는 시간을 또 가지셨어요. 그럼 남은 시간이 19분이죠. 자, 근데 여기서 아니 몇 분이에요? 21분인가요? 21분인가요? 네,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 체킹할 때 3분이라는 시간을 또 여러분들께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라이팅 자체는 18분 정도가 딱 좋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빠르게 써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리딩 패세지를 보시면서 작성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 굉장히 또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총 4문단이 있어요. 서론, 본론 1, 본론 2, 본론 3 해서 총 이렇게 4문단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형이 나오고 독립형은 30분 동안 300자 이상의 글을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글자 수는 조금 많이 쓸수록 나쁘진 않습니다만 너무 많이 써서 뭐 500자, 600자까지는 쓰실 필요는 없겠고 한 400자 정도가 딱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300자 후반대에서 400자 초반대가 딱 적당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찬성과 반대 이런 주제가 나올 거고요. 또는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아니면 셋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은가? 이런 주제가 나올 거고 여러분들은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왜 그것이 좋은지를 2가지 이유로 작성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굉장히 중요했던 뭐냐면 질문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파악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한 의견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해주실수록 점수가 높습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수업이나 아니면 이제 수업 이외 스터디에서 아웃라인을 많이 잡는 연습을 할 거예요. 그 아웃라인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이유와 세부사항 및 예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많은 분들이 예시를 쓰지 않고 세부사항을 굉장히 길게 쓰고 끝내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래도 조금 더 예시까지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히려 예시를 조금 심플하고 더 쉽게 잡아주실 때 점수는 더 잘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마찬가지로 4문단으로 서론, 본론 1, 2, 결론 해서 4문단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총 55분이라는 시간이 지나죠. 그러고 나서 또 토플 라이팅 시험이 끝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전반적인 토플 시험도 끝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통합형부터 오늘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 동안 여러분들은 주어진 리딩 패세지를 읽을 때 읽어야 할 포인트들을 간단하게 읽고 여러분들이 노트를 정리를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강의를 들은 뒤에 노트 테이킹도 하시고 1분간 정리를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의 리딩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조금 이제 흐리게 보이긴 하지만 지금 네 문단이 딱 보이죠? 맨 첫 번째 문단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는 이제 인트로덕션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이는 게 바디 1, 바디 2, 바디 3 이렇게 해서 총 4문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4문단의 리딩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실 건데요. 이때 1분간 여러분들은 먼저 메인 포인트부터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이 메인 포인트의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있어요. 맨 마지막 줄, 그 다음에 각각 첫 번째 줄에 여러분들이 써야 할 메인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메인 포인트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라이팅에 직접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꼭 읽어주시고 이 메인 포인트들을 가지고 리스닝이 또 이다 아니다라는 식으로 반박을 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무조건 읽고 노트로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주제는 뭐냐면 petroglyphs라고 해가지고 동굴 벽화를 말하고 있어요. 이 동굴 벽화를 그린 이유를, purposes를 찾고 있는데 그 이유가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infer 하는 데 있어서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인즉슨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purpose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구나. 첫 번째 이유가 communication tools, religious ceremonies, escape boredom 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이 위치를 파악하시고 노트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한다라고 옆에 적어놨죠. 그래서 petroglyphs를 만든 purposes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에 대한 것이 첫 번째가 communication을 위해서 만들었고, 두 번째 이유가 religious ceremony를 위해서 만들어졌고, 세 번째는 escape boredom이라고 해서 boredom을 피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리딩을 읽을 때 사실 리딩만 읽는 것이 아니라 리스닝을 예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잡아주시는 게 좋아요. 왜? 우리는 사실 리딩 패세지를 라이팅을 할 때 보면서 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딩보다는 리스닝에 대한 부분을 많이 적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리딩을 읽어주실 때 리스닝에서 뭐가 나올지를 예상하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보면 purpose가 있다. 그러면 리스닝은 뭔가가 아니겠다라고 얘기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커뮤니케이션 툴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부분도 뭔가 아닐 것이다. 그 다음에 religious ceremony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그 부분도 뭔가가 아닐 것이다. escape boredom을 위해서 만들었다. 아닐 것이다. 이런 느낌이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자, 이때 여러분 단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여기에서 세레모니라는 단어를 몰랐다던가 아니면 boredom이라는 단어를 몰랐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리딩부터 막히기 때문에 리스닝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통합병을 공부하실 때는 리스닝도 중요하지만 단어가 더 많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하기 전에 리딩과 리스닝에 나오는 단어들을 쫙 점검을 하고 난 다음에 리딩과 리스닝을 진행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가지 서브 포인트들이 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있지만 서브 포인트 리딩에서는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리딩과 리스닝이 서로 반박을 하는데 리딩에 대한 부분들이 리스닝에서 언급이 되어질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위치를 빠르게 파악하시고 그 부분들을 눈으로라도 읽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랬을 때 간단하게 보자면 자, 그냥 답으로만 보여드릴게요. 이런 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면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사용을 했는가 했더니 여기에서 그 그림을 그렸잖아요. 벽화 그림. 거기에 이제 local geography라고 해서 지역의 그림, 그 지역의 지도를 그리면서 warn danger, 다른 사람들에게 만약에 어떠한 위험이 있었을 때 알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동물 벽화로.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example이 spirals, 그다음에 dots 이런 것들로 그려가지고 flooding이 있었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렸대요. 그런 example이 하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세레모니를 위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central feature of 피코 세레모니, 실제로 피코 세레모니를 하기 위해서 그렸던 것들이 또 남아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또 supernatural power 같은 것들을 또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long life를 보여주기 위해서 막 그렸다. 이런 식으로 또 서브 포인트에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해머스톤을 락인데 사용을 하면서 free time이 뭡니까? 여유로운 시간, 여가 생활을 그림을 그리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왜? 너무 지루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리고 금방금방 그릴 수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리딩인데 솔직히 말해서 그리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고 리스닝이 어떻게 반박이 되는지를 한번 예상하는 것도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3분간 리딩을 읽고 위치를 빠르게 파악한 다음에 노트를 잡고 난 다음에 이렇게 리스닝이 뜰 건데 리스닝은 여러분들 전혀 스크립트가 뜨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화면에 보지 않고 어떠한 사람 얼굴만 뜰 건데 그걸 들으시면서 그 얼굴 보면서 리스닝을 들으시고 노트를 작성하시면 돼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지금 딱 이렇게 인트로랑 바디 하나만 같이 한번 들어보고 또 마찬가지로 어떤 부분에서 어떤 위치에서 노트를 잡을 수가 있는지를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스닝 들려드릴게요. Track 12. Hackers Test 7. Petroglyphs have interested archaeologists for a long time, and for good reason. The images are quite fascinating, so everyone who studies them desperately wants answers. Well, patience is needed, because nobody has yet to uncover the petroglyph's secrets. 자, 여기에서 나와야 되는 부분들은,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맨 마지막이었어요. 아까 리딩에서도 제가 잡아야 될 메인 포인트의 위치는 인트로의 맨 마지막이라 말씀드렸죠.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인트로의 맨 마지막 부분만 여러분들이 듣고 쓰시면 되는데 보통 리스닝을 잡을 때 다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가급적으로 동사와 바니어 위주로 잡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자, 여기에서는 uncover이라는 바니어가 나오면서 동사가 나왔죠. uncover의 뜻이 뭐예요? 발견하다라는 건데 앞에서 nobody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도 petroglyphs의 그 시크릿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리딩에서는 그 목적을 알았다라고 했고 리스닝은 그거를 찾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서로는 이제 반박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바로 바디 1이 나와요. First, most experts do not accept the theory that petroglyphs were used by tribes to communicate helpful information to each other.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Experts do not accept. 다른 거 할 필요 없습니다. 뒷부분은 리딩에서 나왔던 부분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do not accept 부분만 잡아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petroglyphs를 만든 것이 아니겠구나. 여러분들 빠르게 이렇게 판단하시고 노트를 정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면서 이제 바로 나와요. Let's think about the fact that even tribes that were in hostile relationships with nearby tribes made petroglyphs. 뭐라고요? 자, hostile relationships. 요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됐어요. hostile이라는 뜻은 서로 적대 관계라는 뜻이죠. 적대 관계를 가진 부족들끼리도 petroglyphs를 쓰고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I highly doubt that those tribes would have wanted to help their enemies learn local geography or avoid danger. 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적대 관계를 가진 그들에게 뭔가를 워닝을 알려준다던가 아니면 문제가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었겠습니까? 아니었을 거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거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부분을 알아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After studying thousands of petroglyphs, archaeologists realized something. It turns out that the same images had different meanings when carved by different tribes. This means that different tribes could not have communicated effectively using petroglyphs.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잡았던 부분 중에 하나가 it turns out that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It turns out that same images had different meanings. 이걸 잡아야 되는 거예요. 같은 이미지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것이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까지만 이제 일단 들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인트로덕션에다가는 petroglyphs의 그 시크릿을 우리가 알아내지 못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더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hostile relationship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enemy를 도와주는 걸 원치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같은 이미지는 다른 미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너무 간단하게 적은 라이팅 할 때 모르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트 연습을 하실 때 내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노트를 잡아주는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조금 힘든 게 리스닝은 일반 리스닝 시험보다는 조금 속도가 낮아요. 그리고 내용도 조금 더 쉬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해야 되는 건 들으면서 써야 된다는 거죠.
그 테크닉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만 해서도 안 되고 이해만 해서도 안 돼요. 들으면서 쓰는 연습까지가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보통은 저는 한 문제를 5개에서 6개 정도 풀어보시면 그런 테크닉이 조금 많이 디벨롭 된다라고는 말씀드리고 있어서 통합병합 결국 문제빨이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시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그 부분들은 해결이 가능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똑같아요. 바디 2, 바디 3. 딱 요렇게 리스닝이 나와질 거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 노트를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잡아놨어요. 그런데 노트를 잡으실 때도 여러분들이 동사 위주로 잡아주시라는 거예요. 그래야 라이팅을 할 때 뼈대가 잡힌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동사가 없으면 여러분들 글을 쓸 때 뭔가를 할 수가 없게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동사를 잡아놨으면 글의 시작은 웬만하면 그 동사를 기반으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리딩과 리스닝이 서로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내용들은 어느 정도 잡혀서 그 주어는 잡으시기가 쉬울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동사 잡아주시고 반이어 잡아주시고 노트를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완성본은 이렇게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리딩은 메인 포인트들만 써주시면 됩니다. 왜? 라이팅에 우리는 메인 포인트만 쓸 거니까. 그리고 리스닝은 메인 포인트들과 함께 2개의 바디에 나왔던 서브 포인트들까지 잡아주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총 몇 개를 잡는 거냐면 총 14개의 글을 여러분들께서는 내용을 쓰실 건데 사실 이때 어렵지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메인 포인트들은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갈 거예요. 그쵸? 왜? 리딩 패시지 같은 경우는 보면서 써요? 안 보면서 써요? 보면서 쓴다 말씀드렸죠? 근데 리딩에서 나왔던 이 메인 포인트들을 리스닝이 어떻게 해요? 그냥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14개 중에서 8개의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나머지 이 2개의 서브 포인트들 총 6개만 잘 듣고 노트를 열심히 잘 잡아주셔서 라이팅으로 틀리지만 않게 쓰고 나오시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형은요, 솔직히 말해서 뭔가 쉬울 것 같은데 라고 하지만 이제 리스닝의 속도, 단어가 나왔던 거, 그리고 그날 지문이 어느 정도 어려웠느냐 요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연습을 잘 하셔가지고는 해주신다면 어렵지 않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통합형을 이제 쓰실 거예요. 먼저 여러분들께서는 하시기 전에 노트를 먼저 다 해주시고 자, 템플릿을 먼저 써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템플릿을 한 110자에서 120자 정도 템플릿을 드릴 거예요. 그 템플릿을 먼저 여러분들이 쫙 작성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템플릿 옆에다가 여러분들은 내용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타이핑 속력전입니다. 여러분들의 타이핑이 얼마나 빠르냐에 따라서 더 많은 글 또는 더 정확한 글 또는 더 많은 표현들을 작성할 수가 있냐 없냐가 나와질 수가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타가 좀 느리신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영타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영타를 좀 빠르게 해서 통합형의 템플릿은 딱 1개밖에 없어요. 각각 선생님들마다 외우라고 하는 템플릿이 1개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빠르게 여러분들께서 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용을 노트를 보시면서 리딩 패시지를 보시면서 쓰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도 이렇게 통합형의 템플릿을 먼저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은 그냥 한 줄로 밑에다가 쫙 이렇게 일렬로 쓰시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노트를 보면서 글을 작성을 할 거예요. 자, 보면 저는 보통 뭐부터 쓰라고 말씀드리냐면 인트로는 일단은 전반적인 걸 다 쓰라고 말씀드려요. 자, 일단 리딩과 리스닝이 오늘 페트로글라이프스에 대한 부분으로서 purposes가 있냐 없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볼 거예요. whether 여기까지가 템플릿이에요. in this set of issues라는 표현은 이 이슈에 한 세트의 이슈스에 의하면 리딩 패시지와 스피커는 둘 다 얘기했대요. 뭐에 관련하여서 지금 페트로글라이프스의 그 목적을 infer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가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부분 솔직히 어디 있었어? 리딩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리딩에 있는 거를 살짝 가지고 와서 조금만 페어페이징 하신 다음에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뭘부터 쓸 거냐? 저는 리스닝부터 쓰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 리스닝 같은 경우 뭐라고 했어요? 페트로글라이프스의 시크릿을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살짝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것은 반박의 리딩 패시지의 클레임에 있어서 라고 한 다음에 부분, 리딩 부분을 쓰시면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쓰면 돼요? 리딩 거를 보면서 아주 살짝만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인트로덕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whether절 약간 알고 써요. 그 다음에 리스닝도 뭔가 알고 써요. 리딩은 보고 써요. 그래서 인트로덕션이 좀 길어질 수는 긴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거의 여러분들께서 한 것보다는 전반적인 주제에 대한 거를 살짝 페어프레이징해서 작성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ody 1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제가 지금 들었던 그 PPT 자료랑 조금 달라요. 제가 고친 부분이 없잖아 있어서 조금 보면서 여러분들 고쳐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뭐라고 작성했냐면 to begin with. 항상 body를 쓰실 때는 첫 번째 표현에 to begin with, to start with 또는 뭐 first 이런 표현을 먼저 작성을 하시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자, 그리고 나서 먼저 뭐부터 쓸 거냐? 리스닝부터 쓸 건데요. 왜 리스닝부터 쓰는 게 좋으냐면 많이 쓸 거기 때문이에요. 리딩은 어차피 보면서 쓰기 때문에 글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내용을. 리스닝을 우리가 오히려 많이 잡고, 많이 듣고, 노트를 잡고 그 부분을 쓰는 것이 훨씬 더 높은 점수를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닝을 먼저 쓸 겁니다. 리스닝에 나왔던 메인 포인트 한번 잡아볼 건데요. To begin with, the speaker argues that it has not been accepted that the petroglyphs were used to communication tools. 똑같아요. 커뮤니케이션 툴로서 사용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One issue is that 하면서 아까 서브 포인트, 리스닝에 나왔던 서브 포인트 첫 번째 거 뭐가 있었죠? Tribes는 뭐가 있었어요? 서로가 hostile relationship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변의 부족들을 도와주지 않았을 거다. 도와주는 걸 원치 않았을 거다. 그 부분 적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Tribes were in hostile relationships. 하면서 이렇게 S 붙이는 거 주의하셔야 돼요. So, they would not have wanted to inform dangers to other tribes. 제가 이 부분 바꾼 거예요, 여러분들께. 그래서 다른 tribes들에게 dangers를 inform, 알려주는 걸 원하지 않았어서 쓸 거야. 하면서 지금 시제를 뭐로 잡았냐면 would not have pp를 잡아요. 자, 이게 뭐냐? 과거 추측 시제예요. Would not have PP. 과거에 관련된 주제가 통합병에서 은근 많이 나옵니다. 역사 관련된 주제가 은근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이 would have PP의 구조, 이 문법, 이 뭐랄까요? 그 시제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많이 쓸 거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would not have wanted to inform dangers to other tribes. 다른 tribes들에게 dangers를 알려주는 거 원치 않았을 거야. 하면서 also 또한 archaeologists turns out that each tribe to have different meanings on the same images 해가지고는 또 각각의 tribes들은 has 바꿀게요. 자, different meanings 다른 미닝들을 갖고 있었대요. on the same image에서 같은 이미지에 다른 미닝들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만 조금 바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서 this means that 이것은 말하죠. 뭐라고? petroglyphs는 could not have been used. 사용되지 않았었을 거라는 것처럼 could have pp 또 과거 추측시가 나오고 있어요. 뭐로써? as communication tool로서. 정리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다가 뭘 쓰냐? 리딩 거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것이 뭐냐? 앞에서 나왔던 전체 리스닝이에요. 리스닝은 반박하죠. 무엇을? 리딩 패시지의 클레임을 한 다음에 대절을 연결해서 이 부분에다가 여러분들은 리딩에서 읽었던 패시지를 아주 리딩의 메인 포인트 부분을 간단하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People made petroglyphs image to interact with each other tribes. 다른 tribes들과 함께 그런 communicate 또는 interact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통합형 리딩 부분을 그러면 어느 정도 페어프레이징 하면 좋습니까? 라고 말씀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웬만하면 틀리지 않게끔 쓰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똑같이 쓰다가 살짝 단어 동의어 하나만 바꿔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아니면 되게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으면 그 수식어 몇 개만 빼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이해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완전 문장을 뒤집어 엎어버리시는데 그 과정에서 아예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수식어 몇 개 빼고 그다음에 동의어 만약에 내가 정확하게 안다. 모르면 바꾸지 마세요. 정확하게 안다 하면 그 부분만 살짝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웬만하면 그냥 가라고 말씀드려요. 안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의미가 이상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아요. 두 번째 바디, 세 번째 바디도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바뀐 게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길게요. 자,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은 통합형 에세이를 이렇게 5문단으로 지금 제가 작성을 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인트로, 바디 1, 바디 2, 바디 3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이 있는데 컨클루전은 굳이 쓸 필요는 없지만 제가 왜 여러분들께 드렸냐면 그냥 바디 3를 딱 쓰고 끝내는 건 조금 어색하죠. 그래서 뭔가 마치는 문장 하나를 더 드릴 거예요. In conclusion, the lecturer challenges the explanation 해서 반박하는데요. 설명을 어디로부터 온 설명? From the reading passage on account of
On account of the reasons stated above. 위에서 언급했던 그 reason들로서 reading passage를 반박했어. 이런 식으로 한 줄 정도 마침 문장을 드리고 끝내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22분간 작성이 다 되고 무조건 검토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22분간은 작성 및 검토지 작성만 22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성은 18분간 해주시고 검토를 2분 정도에서 3분 정도 잡아주시는 게 좋은데 이걸 꼭 해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께서 은근 빨리 쓰신다고 하면서 스펠링 실수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오늘 거 같은 경우 이 petroglyphs 같은 경우는 스펠링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리고 또 P를 여러분들은 대문자인 줄 알고 쓰시는데 옆에 리딩 패시지 보시면 소문자로 적혀져 있어요. 그런 대소문자 실수가 은근 많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etroglyphs 뒤에 S가 붙어 있거든요. 이런 S를 빼먹는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여러분들이 스펠링하고 그 다음에 또 시제 이런 실수는 덜 하더라도 통합형에서는 그냥 점수가 낮게 나오거나 또는 중간이 아니라 굉장히 잘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머 실수를 최소한으로 통합형에서는 여러분들이 줄여서 작성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하고 있어요. 이해되시니까 좋아요. 넘기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 통합형을 25분간 다 보시고 나면 이제 시간이 끝납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테스트가 올라오는 바로 독립형이에요. 독립형 같은 경우는 30분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 이런 주제가 하나 띡 뜨고 이 주제에 대한 에세이를 여러분들과 이유와 reason, example로 가지고 라이팅을 작성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 여러분들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바로 이렇게 됩니다. Some people think that universities should use their funds to support social activities for students. Others think that this money should be used to improve food at university cafeteria instead. Which do you think is better? 하면서 지금 돈을 가지고 어디에 쓴대요? 하나는 social activity, 또 하나는 improve food에다가 한다는데 어떤 것이 당신은 더 좋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여러분들 주의해야 되는 게 you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나라고 얘기하는 줄 알고 다 주어를 I로 잡아주시는데 절대로 여러분들 이런 뭐랄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주장하는 글이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생각을 얘기를 하라고는 했지만 메인 포인트랑 서브 포인트 때부터 여러분들의 주어를 I나 U라는 표현으로 절대 잡으시면 안 돼요. 1인칭과 2인칭 주어는 웬만하면 피해 주시고 3인칭 단수나 또는 3인칭 복수로서 여러분들 좀 일반화시켜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첨삭하는 과정에서 you라고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다 고쳐드리고 있습니다. a person이라고 쓰거나 someone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더 좋은 건 사실 3인칭 복수예요. people, students, 그쵸? individuals 이렇게 3인칭 복수로 잡아주시면 그 뒤에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다 they로만 쓰면 되거든요. he, she라고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훨씬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이제 아웃라인 한번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저는 어떤 쪽을 선택했냐면 social activities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게 더 낫다라고 저는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왜? 첫 번째 이유는 그 social activities에 돈을 많이 투자하면 학생들이 거기에 더 많이 참여를 하겠죠. 그럼으로써 뭐가 더 증진됩니까? 학생들의 social skills를 더 증진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메인을 잡아봤어요. 자, 그러면 사회성이 왜 증진될까? 라고 이유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바로 서브 포인트라는 건데요. 서브 포인트를 쓰기 전에 살짝 반대 의견도 깔아볼 겁니다. 반대 의견이 뭐였죠? 캐피테리아에 돈을 투자하는 것. 자, 그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왜 좋으냐? 일단은 학생들에게 좋은 음식을 제공을 하면서 영양분이 굉장히 좋겠죠. 그런 거를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이 좋은 걸 먹으니까 학업 성적의 향상이 된다. 이런 식으로 적어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내게 더 좋은 거예요. 왜? 사회활동을 지원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마음과 그런 행동을 혁신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다른 학생들과의 이런 밀접한 관계와 상호작용과 협력, 참여가 같은 더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가 있게 된다. 하면서 많은 단어들을 여기다가 써주실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 경험으로 여러분들이 그거를 풀어나가실 건데 실제로 있었던 일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있을 법하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4가지 구성으로 저는 항상 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배경을 먼저 쓰십니다. 처음에 대학에 등록을 했는데 친구를 사귀는 게 어려웠어. 자, 그런데 사건 전개, 대학이 투자를 늘렸대요. 어디에다가? 이런 소셜 액티비티에다가 대학이 투자를 늘렸대요. 그래서 내가 사진클럽에 가입을 한 겁니다. 그렇죠? 액티비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결이 뭡니까? 돈 걱정 없이 그런 클럽 활동을 즐기면서 그 클럽 활동을 통해서 친구들을 많이 배웠고 학교 생활에도 도움이 되었고 나중에 내가 사회에 나가거나 아니면 나가기 전 취업 준비를 할 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합니다.
결과가 뭡니까? 그들과 좋은 관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고 나의 인생에 아주 좋은 부분들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결론까지. 두 번째 바디는 오히려 그런 클럽 액티비티스를 많이 하게 됨으로써 스트레스를 많이 더 좋아할 수가 있는 그런 환경이 또 주어진대요. 자, 왜냐하면 사회활동을 많이 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휴식을 많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연구조사에 따르면이라고 해가지고는 사회활동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됐어 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라고 적어주세요. 이유인즉슨 그런 재밌는 활동을 함으로써 내가 가지고 있던 학교의 그런 어려운 그런 생활들을 많이 해결할 수가 있고요. 또 강조를 다시 하죠. 휴식과 친구들과의 시간,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환경이 나에게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결과가 더 긍정적이고 그 환경을 통해서 자신감이 다시 상승되어서 학교 생활이 즐겁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쓰실 수가 있어요. 전개를 어렵지 않게만 잡으시면 돼요. 어렵지 않게 잡아야 여러분들이 글을 쓰실 때 더 쉽게 쓰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아웃라인을 간단하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매 주제마다 작성을 해놓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서론을 쓰실 건데, 서론을 쓸 때는 항상 세 가지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훅업 센텐스, 뭔가 오프닝 센텐스로서 그 주제를 다시 한번 언급하는 그런 센텐스를 깔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쪽을 선택하는지 포지션을 써주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관련된 두 가지 리즌들을 적어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거나 아니면 좀 길어지는 경우는 굳이 안 써도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맨 마지막에 두 가지 리즌을 작성하는 거는 굳이 쓰실 필요는 또 없습니다. 자, 한번 제가 쓴 것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이렇게 작성했어요. A question has been raised about 해가지고 어떠한 질문이 떠올랐대요. 관하여서 하면서 whether들로도 썼어요. Whether universities should use their funds to support social activities or improve food in college cafeterias. 해가지고는 어떤 데다 돈을 쏘는 것에 대한 어디가 쓰는 것이 해야만 하는가에 관한 question이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the answer to this question can greatly vary from the individual's perspectives. 그래서 사람들의 견해에 따라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달라질 수가 있지만 but I think it is better to support social activities. 해가지고는 반대, 다르게 있겠지만 내 거는 하면서 여러분들의 주장문을 밑에다가 깔아줍니다. For two reasons. 땡땡 하고 저는 간단하게 작성했어요. Improve social skills and lower stress. 그래서 아까 말했던 그 두 가지 메인 포인트를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때 지금 제가 쓴 걸 보면요. 땡땡을 썼어요. 이 땡땡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한 칸 띄는 게 아니라 바로 뒤에 붙여주셔야 돼요. 여러분들께서 구두법 쓰실 때 보통 한 칸 띄시려고 하는데 콤마랑 마침표 찍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콤마도 마침표도 우리 한 칸 안 띄고 바로 뒤에 쓰죠? 그거랑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콜론, 땡땡이거든요. 절대로 한 칸 띄지 않고 바로 옆에다가 붙여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론 작성. 자, 본론은 많은 분들이 보통 이제 뭐 2개를 쓰라고 선생님들도 말을 하지만 1개를 요즘은 괜찮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없거나 아이디어가 떠오르진 않았을 때 바디 하나를 아주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겹치지 않게 쓰고 나오시면 돼요. 대신 글자 수가 300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디 하나면 글자 수가 조금 적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만 여러분들이 충당시키신다면 바디 하나를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2개지만 여러분들이 그날 주제가 너무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1개만 쓰고 나오셔도 괜찮아요. 자, 어쨌든 구성은 똑같습니다. 메인 포인트, 주제에 대한 이유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 포인트인데요. 서브 포인트를 쓸 때 살짝 반대 의견, 아까 깔아봤어요. 그쵸? 그리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메인 포인트가 좋은 구체적인 이유를 여기다가 쓰실 때 보통은 왜, 어떻게, 그렇게 가능해? 라는 부분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그젠플을 쓰실 건데 이 이그젠플 같은 경우는 보통 경험이나 조사로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연구조사 같은 느낌인 건데 있을 법하게도 쓰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한번 정리하는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쓰고 나오시면 바디가 하나가 완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샘플 한번 제가 잡아봤어요. 자, 보시게 되면 메인 포인트죠. To begin with 똑같습니다. 항상 글을 쓸 때는 이런 표현을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When colleges support social activities, 그래서 컬리지들이 이런 사회 활동에 돈을 많이 더 투자를 할 때 it leads to improving students' social skills. 그것은 학생들의 소셜 스킬에 더 증진을 도울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 의견 깔기 전에 이런 표현 한번 써볼게요. Some believe that. 많은 사람들은 믿어요. 또는 생각해요. Universities should use their funds to improve food at the cafeterias because it may boost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by good nutrition. 좋은 영양분으로서 학생들의 퍼포먼스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작성을 간단하게 해주십니다. However, 그러나 다시 돌아오죠. School funding to support activities will provide a perfect environment. 해서 오히려 학교가 이런 펀딩을 여기다가 지지를 할 때, 더 돈을 쏟을 때 또 어떤 환경을 제공해요? 더 완벽한 환경. 어떤 환경? For students에게 to innovating their mind and behavior 할 수가 있는. 그쵸? 그 다음에 in such an environment,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students는 will learn close relationship, 더 가까운 그런 뭐 친근감과 그 다음에 interaction, 사교, 그 다음에 cooperation, 협력 and participation을 더 많이 알게 될 거야, 배우게 될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그들이 배울 수가 있는 것들을 간단하게 서포인트 적어주세요.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example을 쓰시면 되는데 아까 example 말씀드렸죠? 어렵지 않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순서대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하시면 블라블라 하지 않게 돼요. 제가 첨삭을 하면서 제일 많이 틀리는 게 뭔지 알죠? 제가 example에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말을 하다 말아요. 여러분들께서 글을 쓰다가 뭔가 툭 하고 전개가 없이 결론으로 나가버려요. 그럼 읽다가 어디 갔지? 이렇게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라고 했더니 막 저한테 일러요. 그 상황을. 이러한 상황이 있었고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 자, 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그 환경에서 어떻게 본인이 그 주제에 맞게 해결을 했는가를 더 알고 싶어요. 해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디테일하게 써야지 여러분들은 계속 저한테 이르거나 아니면 말을 하다 말거나 이유가 없거나 이렇게 해서 이그젠플이 끝나버려서 별로 그렇게 좋지 않은 이그젠플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제를 보시고 주제에 대한 해결을 자세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결과, 그것에 따른 결과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이그젠플은 4가지 구성이에요. 먼저 배경, 어떤 배경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해결을 어떻게 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그거에 따른 결과. 요 4문장을 쓰는데 한 문장 더 추가해서 5문장까지 쓰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자, 보겠습니다. Take my example 또는 take my experience as an example. When I first enrolled in college, 내가 처음에 대학을 들어갔을 때 it was very difficult to make friends. 친구를 만나기가 어려웠어. 배경을 설명하죠. 그런데 in that year, 그때 my college decided to increase its investment to help improve the sociality of students. 학생들의 sociality를 improve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대요. 그러면서 at that time, I became aware of photo clubs. 내가 그때 이제 사진 부서를 알게 된 거죠. And by school funding. 그리고 학교의 투자금으로서 I was able to enjoy club activities without worrying about money. 돈에 관련하지 않고 나는 마음껏 포토 클럽을 즐길 수가 있게 된 거예요. fund라는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이 돈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또 써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또 많이 또 오프토핑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펀딩이라고 나왔잖아요. 인트로 주제에서. 근데 돈은 전혀 없고 다른 표만 막 써요. 갑자기 포토클럽에 꽂힌 거야. 그래서 사진에 대한 걸 굉장히 저한테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진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그쵸? 또 사진을 배워가지고 또 나쁘지 않아요. 본인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쓸 수 있지만 주제랑 완전 어긋난 내용이 나와버릴 수가 있으니까 전개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해결이 어떻게 됩니까? Thankfully, I got to know a lot of friends. 이거 중요한 거죠. 소셜 액티비티가 소셜리티를 높였으니까 through club activities and they helped my school life a lot. 그러면서 학교 생활이 훨씬 즐거워져요. They also gave me a lot of advice when I was preparing for a job. 그리고 내가 심지어 취업 준비를 하는데도 그 친구들이 나에게 많은 조언도 해줍니다. Even after I get a job at a company, 내가 컴퍼니에서 잡을 가졌지만 I still have a good relationship with them. 그들과 아직까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해. 하면서 또 다른 결과. 그러면 정리하죠. This shows that school funding on social activities has a great impact on enhancing students' social skills.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 뭔가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절대 크게 벗어나지 않는 틀에서 문법 틀리지 않게 글을 쓰시면 여러분들 막 100점, 만점 받지 않은 이상 한 25점 정도 받아주면 딱 좋잖아요. 그쵸? 이 정도 써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뭔가 어렵게 쓰려고 하고 복잡하게 쓰려고 하고 유치하지 않은 글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오히려 콩글리시 나오고요. 내용이 갑자기 전개가 나오다 말거나 아니면 표현은 굉장히 뭔가 고급진 것 같은 본인 스스로는 느끼지만 문법이 전혀 맞지 않은 콩글리시의 표현이 나오긴 해요. 그래서 저는 콩글리시가 안 나오려면 최소한으로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글을 쓰시고 그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연습하냐면 한 줄 쓰기 있죠.
여러분들께서 뭐 기본반, 중급반, 정규반 교재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그 한 줄 쓰기를 할 수가 있는 문장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풀어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했었을 때 문법과 영어적인 표현과 그 다음에 내용 전개를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질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법은 당연히 맞춰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전개까지 잘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바디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들에게 소셜 스킬 말고도 릴리프 스트레스를 할 수가 있게 해줘요 하면서 액티비티는 뭐 학생들에게 브레이크 타임을 주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정리를 할게요. 자, 그리고 연구조사를 쓸 건데 이 연구조사 같은 경우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절대로 뭔가 억지스럽지 않고 그 다음에 지어내긴 했지만 뭔가 뭐라 할까요? 막 어디선가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쵸? 어디선가는 한번 들어봤을 법한 그런 느낌으로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찬가지로 연구조사를 먼저 설명을 해줘요. 설명할 때는 전반적인 주제를 나만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해요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유를 쓰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나랑 같은 생각을 했는지의 이유를 써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해요. 이 강조를 하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좀 더 많은 이유나 아니면 그걸 통해서 어떤 좋은 결과가 있는지를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연구를 어쨌든 했더라는 거는 어떤 결과를 얻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소셜 액티비티를 많이 했더니 학생들에게 어떤 걸 제공했냐면 릴렉스 할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그 다음에 그들의 마인드를 리프레시 할 수가 있는 그런 시간, 그런 환경을 학교가 제공해 줬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러한 펀딩을 통해서 학생들은 포지티브하고 그 다음에 confident behavior를 얻게 되었다라고 끝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전개를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잘해주시면 돼요. 그랬을 때 바디 1과 바디 2가 이 정도 글자 수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컨클루전까지 다시 한번 두 개의 메인 포인트를 정리하시고 마지막 한 줄의 파이널 스테이트먼트를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돼요. 그러고 나면 이 정도 또 컨클루전이 나오겠죠. 이랬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제가 여러분들께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정리해 주시는 거예요. 두 개의 메인 포인트 정리하시고 그래서 나는 이게 좋아 라고 얘기한 다음에 뭐라고 해요? 이 의견은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지만 바뀌지가 않는 사실은 이것은 언제 언급은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는 토픽이야 하면서 뭔가 정리를 해주시고 끝낸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전체 글자가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뭐가 많아 보이죠? 제가 지금 봤더니 글자 수가 426자가 나왔어요. 아까 여러분 바디 읽었을 때 뭔가 없어 보였잖아요. 되게 뭔가 조금 있어 보였고 되게 유치했고 이렇게 해서 되나 하는 같은 느낌이었는데 인트로부터 컨클루전까지 쫙 연결해봤더니 426자가 나왔고 틀린 문법 없었고 내용 뭔가가 겹쳐지지 않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다우팅을 하십니다. 토플이 이렇게 쉬운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본인이 여러분들 스스로 이렇게 쓰라고 하면 절대 못 쓰실 거예요. 그쵸? 못 쓰실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솔직히 아이디어를 크게 잡아주시면 그 큰 그림들은 분명 다른 주제에서 또 비슷하게도 사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그림의 메인 포인트를 잡는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끝나기 전에 꼭 마찬가지로 체킹을 해주셔야 돼요. 먼저 스펠링. 마찬가지입니다. 스펠링 체크 해주시고요. 구두법, 마침표, 콤마 이런 거 많이 빼먹으시니까 그 부분. 그 다음에 대소문자. 제가요, 여러분들 대소문자 실수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특히 콤마 찍은 다음에 대문자로 쓰시는 분들 너무 많이 보는데 이거 돼요, 안 돼요? 안 보이네. 돼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가 좀 진하게 드릴게요. 이틀을 쓰는데 콤마를 찍고 대문자로 쓰시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떻게 써야 돼요? 소문자로 쓰셔야 돼요. 그쵸? 여러분들은 콤마를 찍은 다음에는 무조건 소문자. 나라는 주어만, I만 다 대문자지 웬만하면 다 콤마 찍은 뒤에는 소문자다 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시제. 갑자기 과거에서 미래로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런 시제 주의하시고요. 그리고 제가 보통 과거로 쓰다가 현재 시제로 쓰는 분들 굉장히 많이 봐요. 특히 아까 그 개인 경험 이그젠플 쓸 때는 본인의 개인 경험을 한 거니까 싹 다 무슨 시제로 쓰는 게 좋죠? 과거. 그쵸? 근데 갑자기 현재 시제가 나와요. 그러다가 미래 시제까지 나와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제 일치 여러분들께서 해주시고요. 주어 동사 일치. 앞에 주어는 3인칭 단수인데 뒤에는 갑자기 동사 원형이야. 안 되겠죠? 그리고 조동사를 썼는데 동사 원형이 아니라 동사 뒤에 s를 붙여. 이런 것들 안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게 관사거든요. 그 관사는 명사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산, 불가산 명사. 명사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계시면 관사 절대 틀릴 일이 없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단어 선택.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문법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고 영어적인 표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독립형 또는 통합형에 맞는 그 라이팅에 맞는 단어들을 많이 공부해 주시고 표현들을 많이 익혀주시면 단어 선택은 덜 틀릴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전반적으로 독립형과 통합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기까지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